자, 여러분 소설도 이제 같이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아까 현대시를 봤었고, 자, 봐봐. 작가 입장에서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작가론, 표현론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는 현실에 대한 반영이나 모방론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읽는 사람은 독자잖아. 그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독자론, 수용론, 효용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현실에 대한 반영론이나 모방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봐봐. 어떤 작품을 두고 작가가 썼다 1번 표현론, 독자가 읽었다 2번 수용 효용론, 현실에 대한 반영이다 여기까지 있었죠. 자, 작품만 놓고 보는 걸 뭐라고 하지?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절대론 또는 내재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 외부를 전부 다 둘러싸는 거를 뭐 외재론이라고 할 건데, 이 유통 과정을 가지고 다루는 걸 또 유통론이라고 하는 관점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나중에 그냥 이런 단어들이 개념으로 나올 수 있다, 어려운 건 없다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소설로 들어와서 이제 작가가 뭔가를 썼어.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좀 보여야 되겠고, 그러면 그 주제의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 있을 텐데, 소설에 서술하는 요소는 서술, 묘사, 대화예요.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비중이 뭐가 더 높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다른데, 자, 이쪽 표현 방식이 비중이 높으면 높일수록 그걸 뭐라고 하지? 쇼잉이라고 하죠. 반면에 이쪽 표현 방식이 낮으면 낮을수록 서술이 많아지면서 텔링이라고 하고, 그럼 쇼잉 텔링에 따라 가지고 거리가 달라지거든. 이 거리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개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소설의 특징 세 번째,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니까 사실성인데,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이 돼버리지 다큐가 돼버리지 소설이 아니에요. 예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성과 허구성이라는, 때로는 모순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되겠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그러면 주제, 구성, 문체로 표현하는데 이게 소설의 3요소입니다. 이 중에서도 인물, 사건, 배경이 구성의 3요소고, 인물, 사건, 배경으로 우리는 실제로 읽어나가기 때문에 인물, 사건, 배경 정보에 좀 집중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 일단 오늘 뭐 첫 수업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개념들을 필요하다면 자세하게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필기 다 했습니까? 필기 다 하셔야 돼요. 이거 다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다 필기를 하셔야 되고, 벌써 개념어가 얘들아 생각을 해봐. 작가론, 표현론, 독자론, 효용론, 수용론, 반영론, 모방론, 절대론, 내재론, 유통론까지 해서 10개 개념을 정리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벌써 15개 개념을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학 개념만 해도 몇백 개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집요한 선생님들은 몇백 개를 다 갖다 내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고1 1학기 때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끝내려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지런히 개념을 정리해 놓으시고,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씩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긴 할게요. 자, 필기할 시간 더 드려야 되나 혹시? 좀 드릴게요. 필기합시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자, 봐봐. 이거 원래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한때 이게 엄청 애들 변별을 많이 했거든? 자, 이런 거야. 자, 여기에 독자가, 여기 인물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독자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서술자가 있다고 해볼게. 자, 만약에 얘가 쇼잉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서술자는요, 중간에 개입 없이 인물하고 독자가 그냥 바로 마주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 그럼 당연히 인물과 독자의 거리는 가깝다고 느끼겠죠. 왜? 쇼잉이기 때문에 독자는 그냥 바로 인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거야. 자,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서술자랑 인물의 거리, 독자랑 서술자의 거리는 멀다가 될 거야. 자, 반면에 텔링의 경우는, 자, 이거 외우시면 헷갈려요.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 텔링의 경우에는, 자, 여기 인물이 있고 독자가 있고 서술자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자가 중간에 낑겨가지고 독자한테 들려주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독자는 인물까지 가기에 서술자를 거쳐 갈아야 되니까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는 멀다가 되겠죠. 자, 반면에 서술자는 아무래도 인물과 아무래도 독자가 좀 더 가깝게 느껴졌겠지.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뭐 우리가 이제 인물 정보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도 많고 사건도 되게 여러 가지고 배경도 여러 가지인데 좀 부담스럽더라도 한번 하나씩 좀 해치우고 가셔야 될 것 같아. 자, 배경은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가 있을 건데 일단 현대 소설이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뭐 고전 소설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사건은 갈등 장면이라고 나눌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사실은 나누는 기준이 진짜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나눠진 것 좀 이따 차근차근 볼 예정이고, 자, 이제 인물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자, 주인공 주동인물, 거기에 싸우는 애들 반동인물이 있을 것이고, 주인공 중심인물, 주변 애들 주변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인물의 특성이 바뀌어. 그걸 성격 변화라고 봐. 그럼 성격이 변화했다,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변화가 없다, 평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입체라는 거는 어떤 말과 동의어냐면 변화가 있다는 것과 동의어야. 자, 평면은 뭐야? 변화가 없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자, 하나 더. 너무나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야. 막 몸 우락부락하고 막 무섭게 생겼고 실제 성격도 무서워. 그러면 그걸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마동석처럼 생겼는데 갑자기 막 상큼하게 터져볼래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의외잖아요. 그럼 개성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물의 종류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추가적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사건 갈등의 예시도 있을 건데 이건 옆에다가 차차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개념들 이 정도 정리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부에 줄거리를 줄 수도 있는데 얘는 바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단이라고 할게요. 자, 정거장에서 배경을 던져뒀죠. 샘말 십리길을 내려오노라면, 자, 그럼 봐. 배경은 공간적 배경이죠. 반이 델막한 데서, 자, 뭐 십리길이 4km 정도 된대요. 샘말 동네보다 그 건너편 산기슭에 모인 공동묘지가 먼저 뜨인다라고 했는데, 이 공동묘지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죽은 누이가 있는 곳이야. 창섭이 잠깐 멈추고 바라보았다요. 봄이 올 때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오르는 그런 야산이라고 공간적 배경 세팅이고, 자, 지금 단풍철도 지났고 누르테테한 것들만 있고 정막스러운 버스록 소리만 울릴 것 같았고, 어디는 것이라고 짚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이 무덤이 어디쯤이라고 짐작은 되고, 창섭은 마음으로, 자, 나왔네. 자, 시점 정리해 봅시다. 뭐지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까? 자, 시점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있지. 첫 번째는 뭐야?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주인공의 내면 서술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인 창섭이를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3인칭일 것이고, 그러면서 창섭이의 내면이 보이니까 전적과 시점 바로 판단되셨죠. 어딜 보면서 마음으로 이런 거는 내면이지. 자, 여기에다가 적어놔야 돼. 뭐라고? 내면이라고. 그래서 내면 묘사인지 성격 제시인지 아니면 그냥 행동의 묘사인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계속해서 배경을 세팅하고 있는데 이 배경 정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적막하다, 버스럭거린다 같이 뭔가 공동묘지에 어울리는 뭔가 쓸쓸하고 초라한 그런 느낌 준다는 것도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서 누굴 떠올리고 있는 거냐면 아까 그 죽은 누이에 대해서 쭉 떠올리고 있는 거죠. 누이는 누이인데 옛날에는요 막 형제 자매가 10명 20명씩 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아무래도 요즘의 형제자매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진 않겠죠. 더더군다나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얘들아. 누이라는 건 인물이고 창욱인데 나이가 훨씬 떨어져 있다라는 걸 보면은 그 누이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나의 태도, 그리고 그 누이의 특성인 성격,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눈엔 선하다라고 하는 창섭이의 내면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네요. 자기가 마침 여름 방학으로 와 있던 그런 여름이라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벌써 이제 뭐로 들어가고 있어? 회상으로 들어가고 있죠. 왜?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창옥이는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고, 아마 창옥이가 죽던 그 시절의 그 얘기인 것 같다.
의사를 청해왔고 주사를 놓고 들어갔고 밤새도록 열을 내리지 않았고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고 결국에는 하다가 맹장염이었어. 그때 창섭이는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은 아니 맹장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지금 애가 죽을 둥살둥하고 있는 너무나 화가 났을 것 같아. 심지어 죽어버렸어요. 그러한 누이의 허무한 죽음 때문에 이건 사건이죠. 창섭이가 뜻을 세웠죠. 창섭의 반응이죠. 그리고 창섭의 인물의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겠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는 그 누이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요약적 제시죠. 요약적 제시를 했으니까 서술의 속도는 어떻게 됐어? 굉장히 빠른 편이야. 왜?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이 장면을 고작 한 문단으로 정리했으니까 이 정도면 서술의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권하는, 자, 인물 정보에다 지금 동그라미 치면서 가는 거니까 비슷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집은 어쨌든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제 농사를 가업으로 물려받길 원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제 얘는 뭐가 된 거야? 의사가 된 거죠. 의존이 의사 아니겠어? 그렇죠? 그 뭐였지? 무슨 외상센터? 넷플릭스 요즘 하지 않았었니? 한 달 전쯤인가? 한참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뭐 그런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막 아프게 돌아가셨고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일어서는 맹장 수술로 서울에서 정평 나 있는 진짜 약간 한풀이 했네. 그래서 진짜 맹장 수술로 정평이 나 있는 권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창섭의 직업과 잘 들어 성격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요소로서 직업, 나이, 능력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내면 심리죠. 그런데 봐봐. 지금 창섭이는 봐봐. 왜 그렇게 됐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누이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누이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창섭이는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도 보였고 의미도 보인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창섭이는 바람도 쌀쌀할 뿐만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갈 길이라 이제 재촉했다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발단으로 끝나 봐요. 그러니까 봐봐. 왜냐면은 죄송해요. 여기까지 발단으로 끊었고 여기서 이제 전개로 끝나 봐.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주인공인 창섭의 성격을 세팅하는데 일단은 누이의 어린 시절의 죽음, 그래서 창섭의 현재까지, 즉 창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먼저 세팅을 다 끝내놓고 작품을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봐. 예전하고 비교를 해본 거죠. 그럼 봐. 과거로 갔다가 다시 지금으로 왔으니까 역순행 구성이죠. 봐. 창섭이 현재에서 과거 누이 죽음으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잖아. 그래서 역순행이고 그러면서 뭐 지금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쭉 비교 대조를 얘기했고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뭐 자전거로 타고 올 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눈에 익은 정자나무가 오이며 등등등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창섭이가. 그렇지. 창섭이는 지금 고향으로 가는 길이겠네. 그러면서 고향 초입에서 누이의 공동묘지가 보이면서 누이 생각도 나고 다시 고향 생각도 나고 고향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창섭이 아버지에 대한 세팅인데 근검절약이라고 창섭이 아버지의 성격이죠. 자, 그럼 봐봐. 이 성격을 직접적으로 뭐뭐다라고 평가하고 있잖아. 그래서 직접 제시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 위쪽에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되게 자부심 있어 보이죠. 왜? 이제는 좋은 건물을 만났다 이거라든지 제일 완비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자부심이다 읽어내시면 되겠어. 자, 그런데 아버지가 되게 열심히 사시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 자, 일단은 생산성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밭 하루가리도 늘리기가 힘들다. 그리고 물가들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뭐 생산성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또 전 때는 모르겠으나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들의 유학인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비가 많이 들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를 부자 소리는 못 들어도 군대 소리 안 하고 살도록 물려주고 가셨는데 탐내서 뭐하니? 할머니께 새똥을 맨손으로 움켜쥐는 그런 돈 등등등을 하기도 내가 벅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어떤 지금 여기 지금 나열이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소박하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주어진 삶을 쭉 살다가 이제 아들이 의사가 됐으니까 좀 더 형편이 나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 학비로 쓰던 돈이 이제 남잖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이타적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검절약은 했는데 굉장히 이타적으로 남을 돕는 그런 분이셨던 거지. 그리고 땅을 소작을 주더라도 남한테 주지 않고 되게 근실한 사람한테 주는 뭔가 되게 철학도 있고 되게 올곧은 사람이라는 게 보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도 아까까지는 간접 제시라도 여기는 아예 직접 제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런 걸 서술했으니까 여기는 간접 제시가 된다 할지라도 아래쪽은 직접 제시가 됐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흐뭇하게 보고 있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아버지의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되게 중요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팔기가 쉽지가 않겠잖아. 아하, 벌써 나왔죠, 이제. 그럼 봐. 지금 결국 정리하면 어떤 내적 갈등인지 보이시죠? 자, 이거야. 창욱이가 되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의사 때문에. 그럼 그걸 보고 있었던 창섭이는 너무나 울분이 커지니까 나는 이런 일 없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원인이 되어서 창섭이는 결과적으로 의사가 됐고, 이제 의사가 돼서 그런 문제가 없어야지 해서 큰 병원을 차리려고 해. 그럼 큰 병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렇죠. 자본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 자본 문제는 뭘 가져오게 됐어? 그렇죠. 대대로 가져오던 그 땅을 건드려야 되는 그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발단으로 먼저 세팅해 놓고 전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큰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얘도 되게 착한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아버지한테 그 미안한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뭐야? 대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보다는 뭘 해야 돼?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봐봐. 이게 벌써 아버지 아들의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보이고, 이런 것도 일종의 암시라고 할 수도 있긴.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고 있죠. 어떤 합리화? 아, 그래. 아버지가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거야? 그래. 내가 아버지를 잘 모셔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라. 벌써 지금 갈등의 암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자,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이 있어요. 벌써 성격 차이가 보이죠? 아버지는 뭐야? 그 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아들은 땅도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지금 일단 병원을 세워야 돼. 또 땅을 가지고 이득을 이기적으로 쓰기보다는 이타적으로 쓰려고 하세요. 반면에 아들은 이건 뭐야? 이득을 추구하고 있어. 그럼 벌써 둘은요, 땅에 대한 태도 차이가 보이면서 여기서 갈등의 원인이 벌써 보였죠. 갈등의 원인은 뭐야? 가치관 차이야. 그래서 발단에서는 이 가치관 차이, 땅에 대한 갈등이 나타날 건데 이 갈등의 원인, 가치관 차이가 벌써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발단 전개에서 이제 슬슬 갈등이 시작되는 그 장면이 보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래, 그냥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지금 합리하고 있는 게 보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인자 볼게. 자, 그럼 봐봐. 이제 창섭이가 어떻게 합리하는지 이제 차근차근 볼 건데, 맨 처음 뭐냐면 이제 동생의 한을 풀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려면 병원이 커져야 돼. 그럼 병원이 커지려면 땅이 필요해. 그런데 아버지는 땅을 소중히 생각하는 걸 아니까 뭐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연로하셨어. 연로하셨으니까 땅이 필요가 없고, 두 번째, 누가 부양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부양하지. 내가 부양했으니까 땅이 필요 없잖아. 그럼 땅을 매각할 수 있겠구나. 더군다나 아버지가 땅 있어서 농사 짓느라 고생하실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땅을 매각하게 되면 고생을 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부양도 할 수 있으니 이건 오히려 효도다라고, 불효자가 효도란다고 지금 합리하고 있는 그 사고름도 잡아놓으십시오. 지금 제가 필기해드리는 거 여러분, 선생님들이 보시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흐름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하시면서 가시고, 사실 이제 때때로 나도 여러분 같이 좀 영리한 친구들한테 이런 작품을 이렇게 해설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도 들 때가 있는데, 많아봐야 5작품 안 돼요. 교과서 같이 정리하고 있어. 그래서 히터 좀 꺼줄까요? 자, 그러면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창섭이는 지금까지 합리화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 지금 뭐 하고 있냐? 돌다리를 개치는 사건이 있었죠. 갑자기 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 봐 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결국 아버지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뭐 하고 있어? 되게 이타적이시고 나이 들어서 되게 활동적이시죠. 자, 그래서 증조부님이라 그래서 저게 전통적이고 대대로 내려오는 그거를 지키고 있지. 두 번째 갈등 원인이죠. 아들은 뭐야?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고, 아버지는 뭐야?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둘은 시시각각으로 사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 그 5, 60년 동안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자, 근데 봐봐. 야, 이 글의 제목이 뭐였지? 돌다리잖아. 그래, 이 돌다리예요, 지금. 그래서 이 돌다리라는 것도 일종의 암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식의 암시고 또 어떤 식의 의미가 있는지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그럼 봐. 결국에는 돌다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니? 이런 거죠. 사실은 되게 튼튼하기도 했죠. 그리고 현재 와가지고 다시 복구하기도 했죠. 자, 근데 봐. 더군다나 불과 수십 보 옆에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나무다리도 있었대요. 그럼 애들아 봐봐. 지금 돌다리랑 나무다리는 벌써 대조적인 게 보이죠. 즉 돌다리는 뭐야? 전통이고 굳건하고, 반면에 나무다리는 현대적이고 일시적이죠. 벌써 이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서 왜 혼자 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엄마가 계셨고, 엄마는 손자도 보고 싶으니까 뭐 오늘 그냥 왔다 가려고요. 야, 뭘 왔니? 뭐 서울로 모실게요. 아이고, 엄마는 애들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손자 보고 싶으니까 엄마는 오케이요. 그렇지. 이게 할머니들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뭐 하고 있어? 설득하고 있죠. 누구를? 아버지를. 어떻게?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그럼 여기서 벌써 아들의 태도가 보이죠. 지금 아들은 나는 현대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전통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나한테 설득을 당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아들은 뭐야? 자기는 의사 입장에서 환자 대하듯이 하고 있다는 벌써 아들의 가치관과 아들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벌써 이제 갈등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잠깐만. 그러면 필기합시다. 자, 그럼 봐. 아버지가 쫓아서 들어오면서 이제 공간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 공간의 변화 때문에 이제 드디어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해? 네. 둘의 갈등이 슬슬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쭈루룩 얘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뭐야? 설득의 근거들이죠. 그러면서 설득의 근거들이 충분히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이 설득의 이유가 뭐니? 첫 번째는 자기 입장이죠. 두 번째는 뭐야? 전부 다 이득에 대한 얘기죠. 계산적인 거죠. 됐니, 여기까지? 자, 오른쪽 쭉 넘어가 볼게, 이제. 필기 좀 하세요. 시간 좀 드릴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아버지는, 뭐, 아들한테, 저리 꺼져 이러진 않고, 그래도 아버지가 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일이 안 끝났으니까, 일하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봐봐. 아들은 또 이제 닥달할 거냐, 왜? 오늘 내가 올라간다며.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그 장면이 슬슬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약간의 이제 자부심. 어떤 자부심? 요즘 사람들이 힘도 줄었나? 이러면서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아니, 나무다리도 있는데 왜 고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봐봐. 나무다리가 있고 돌다리가 있는데, 자, 나무다리는 아니 쓸려나가면 또 만들면 되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전통의 강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면서 그 근거를 얘기했죠. 자, 근거 첫 번째는 뭐야? 그쵸, 추억이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쇼츠 보다가 이제, 사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원피스라는 만화에 뭐 그런 장면이 나와. 되게 위대한 의사가 자기 제자, 초파였어요. 초파를 위해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 사람이 언제 죽냐? 잊혀졌을 때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아마 그 세대는 다 알고 있는 대사예요. 근데 이제 쇼츠에 나온 게 이제 철학 수업 중이었는데 너무 지루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내가 자꾸 딴청 피우니까 학생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철학과 교수님이 물어봤고 이 새끼가 머리를 굴리다가 이 얘기를 하면 좀 혼날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교수님이 박수를 막 치시면서 엄청난 철학자라고. 사람이 잊혀졌을 때 죽는다. 근데 이제 그걸 듣고 있었던 남자애들은 저거 원피스 대사인데 그러면서 낄낄거렸던 그런 장면들인데 봐봐. 지금 뭐냐면요. 이순신 장군님 살아 계신 거죠. 우리의 추억 속에.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수많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 그 사람이 존재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살아있었던 이유도 없었을 수 있거든. 자, 그런 얘기야. 결국 무슨 얘기야?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기억한다는 것과 같다라고 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너 그 기억 안 나니라는 것 자체가 존재 유무인 거죠. 솔직히 창섭이가 뭐 병원 차렸어? 수도 없는 병원들이 있고 과연 그 병원들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너의 추억이 있고 너의 기억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를 잊으려고 너의 본성을 잊으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 얘기하고 있어? 그것에 근거해서 반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반대하는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첫 번째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기억이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 두 번째는 전통의 가치 때문이라고도 얘기할게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지?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다. 본질이다.
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됐어?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됐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버지는 계속 이제 아들을 혼내는데, 야, 너 생각을 해봐. 너 지금 의사가 된 덕이 뭐야? 아니지. 너는 땅 때문에 의사가 된 거야. 그럼 네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땅인데, 그 땅을 팔겠다고, 네가 의사가 된 이유를 팔겠다고? 너는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거야? 너가 의사가 되기 위한 어떤 그 의미, 그 의미를 만든 게 땅인데 너가 땅을 없앤다는 거는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해라는 논리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되게 미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자,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야? 땅은 하늘이야 라는 거는 되게 미신으로 불리는 드는 얘기예요. 하지만 바꿔 얘기하잖아. 본질이라는 거고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고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얘기라고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아버지 나름대로의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해서 자, 아버지가 설득하기 위한, 아버지가 반박하기 위한 근거를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땅이라는 거는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돈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다야. 자, 두 번째. 이거는 삶의 터전이야. 삶의 근본이고 터전이야. 이걸 어떻게 파냐는 거야. 세 번째는 뭐야?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의 근본이라는 거야.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늘의 도리가 사람까지 이어지는 통로라는 거야. 즉, 성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야. 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선관위라든지 이런 게 되게 권위가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학급 선거나 아니면 뭐 학생회장 같은 선거할 때도 선관위 물품 빌려다가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종교에선 선거라는 얘기가 매우 다 성스럽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땅이라는 건 되게 성스러운 거야. 마지막 다섯 번째, 인과응보. 정성을 다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는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그럼 봐. 여기 이제 와서 사실은 미신이죠. 신이들 주사침 놓든 신이가 뭐겠어? 네. 자, 우리 이제 한의학 있잖아. 대립되는 개념 뭐예요? 양의학이죠. 그러면 이 양의학 하는 의사들이 새로운 의사들이냐,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학 의사들인데 너희는 주사침 놓듯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제 비판적 관점이지. 뭐 이게 옳고 그르고는 또 둘째 치고. 그런 것처럼 애꿎은 금비만 들여다 놓지. 무슨 얘기야? 지금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 같은 거, 유기농 안 쓰고 그렇게 생산량만 하고 뻥튀기만 하고 영양가도 없는 그런 얘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얘는 또 여기서 반성을 하네. 역시 이제 이렇게 근본이 좋은 집안들은 이런 게 있다니까. 반성을 해요. 왜 반성을 하니? 그러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종교적 신념이구나. 그래, 오케이. 근데 또 아버지도요, 어떻게 이해도 해주죠. 이해를 하지만 또 설득을 하죠. 그러면서 또 절충도 하죠. 야, 너한테 내가 농사 지으라고는 안 할게. 너 나름의 삶을 살아. 다만 어쩌겠어. 나도 이건 내 인생이거든. 나도 나름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아들의 인생이 있듯이 너는 너대로 살려.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살게. 되게 멋있는 아버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도 좀 슬픈 얘기인데 이제 제 주변에 의사가 되게 많아요. 이제 저희 누나도 의사고 저희 친구도 되게 큰 병원 이제 물려받는 근데 얘가 죽으려고 해 진짜. 진짜 문자 그대로 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병원을 막 물려주고 싶은데 얘는 의사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의사가 돼서 그냥 나는 서울에서 편하게 놀면서 의사하고 싶은데 나 말고 내 친구 아버지가 시골에 붙들어 놓고 계속 병원 물려받게 하는 게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 근데 나는 그 친구를 잘 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요. 그럼 봐봐. 요즘도 아버지들이 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물려받아가 되는 시점인데 옛날이 얼마나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이 있고 너의 인생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아버지신 거예요. 그 시절로 보면은.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뭐 대출을 받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같다. 야,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안 팔아. 라고 얘기해서 나 죽을 임시엔 다 팔게. 그 내가 죽어야 팔 거라는 그런 조건이 걸었죠. 그래서 뭐래? 돈에 팔지도 않는데 사람에 팔 거래. 그래서 이 땅을 땅답게 쓸 사람한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말 그대로 유언이라는 거야. 내 땅 누구한테 넘겨주겠다? 이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예 그냥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스스로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흡족감. 그리고 당연히 섭섭함도 있대요. 그런데 어쩌겠어. 그러면서 이제 설득도 하는 거고, 즉 아들에 대한 위로도 있고요. 하지만 자신에 대한 감정, 당부도 있는 거고. 어머니는 울면서 어쩔 수 없죠. 왜?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이 쭉 있었으니까. 그런데 참 아들도 훌륭하죠. 뭐래? 아, 역시 아버지 훌륭하다라고 역시 인정할 건 또 인정하는 그런 집안이죠. 창섭도 코가 쫙 해주는 그런 약간 감동받은 거지. 왜? 사실 요즘 저렇게 사는 사람도 드물거니와 자기 신념을 저렇게 명확하게 알고 저렇게 신념대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본 거죠. 우리 아버지지만. 그래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이게 얘들아 되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삶이 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뚜렷해졌다 할까? 즉 이게 갈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갈등의 극에 치달으면서 아예 다른 차원으로 불연속점으로 아예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되게 삶이 고양되는 그런 경험을 한 건데 무슨 얘기냐? 봐봐. 단순히 보자면 땅을 팔자 말자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뭐야? 아버지라는 우주가 있고 아들이라는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우주의 색깔과 아들의 우주의 색깔이 되게 명확하게 갈리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삶을 살고 아들은 아들의 삶을 각자 살아갈 수 있는 되게 삶이 뚜렷해진, 그러면서 각자의 인생이 뚜렷지고 각자의 인생을 찾은 그런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 됐던 거거든 사실은. 자, 마지막 결말입니다. 봐봐. 아버지는 또 어떻게 됐어? 그 돌다리를 이용한다는 거야. 이런 게 사실은 또 갈등 해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결국 아버지의 도움을 또 받고 있는 거니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렇죠. 아들의 의견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도 있어요. 됐죠? 필기 쭉 해보시고 자, 오른쪽 넘어가서 그러면서 제비와 제비 새끼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상황이 유추적으로 대비적으로 보였죠. 자연물과 인간이. 특히 백낙천의 어떤 시와 상황이 동일해 보였고, 그리고 여전히 돌다리에 대한 애착이 보입니다. 전통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자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다 뭐가 있다? 순리가 있고 이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예.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뭐 내용은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뭐 쭈루룩 이제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중심 사건들 이렇게 좀 연결을 해봤거든요. 그럼 봐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신다고 할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5번 선지 내시지 않겠어? 그래서 이게 선지에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사건의 전개에 따른 소설의 해석을 자, 1번 이게 문항 번호면은 1, 2, 3, 4, 5번 선지로 딱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그냥 객관식 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빈칸 정도는 써보시는 연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객관식 두 번째 문제는 당연히 인물 물어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창섭의 특징, 아버지의 특징, 어머니의 특징, 아마 난 여기다 하나 넣자면 창욱이 하나 넣을 거고 5번 선지는 오답 하나 넣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객관식 두 번째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와 아들, 창섭과 아버지 갈등과 해소잖아. 그러면 아마 여기서 중심인물은 또 창섭이, 아버지, 그리고 창섭이와 아버지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이 갈등에서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이렇게 5가지 선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번 문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돌다리의 의미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애야. 당연히 빈칸 채우실 수 있어야 돼. 되셨죠? 여기까지. 자, 뭐 이 정도면 우리가 정리되지 않았을까 싶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 서술자를 1인칭으로 바꿀 수도 있다. 즉, 서술 시점의 전환이죠. 그래서 이 서술 시점의 전환의 효과를 묻거나 또는 서술 시점을 전환해서
판단해보라는 선지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유형으로 한번 익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얘보다도 변별력 높은 건 유충렬전이거든요. 근데 이 충렬전도 전문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유충렬전은 이 파트를 내기보다 유충렬전이 워낙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원 기출이나 EBS 교육청으로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시간이 되면 이 작품 해설 끝나면 이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영상 여기까지 끊어주시고